자, 이제 워킹홀리데이 얘기를 해보죠. 이거는 약간 법적으로 테크니컬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면은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근데 이게 조금 딱딱하긴 한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워킹홀리데이 얘기를 해보죠. 워킹홀리데이는요. 35개국의 국적자만 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 되진 않을 텐데 뭐 안도라부터 시작해서 안도라는 건데 이거 그 어디야? 그 스페인이랑 프랑스 그 국경에 있는 되게 작은 국가인데 이런 작은 국가들 거르고 쭉 대충 훑어봐도 이 워홀은 아무 나라에나 주는 게 아닙니다. 뭐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뭐 칠레, 코스타리카 이 나라들은 그 뭐야 자유무역 협정이 돼 있는 나라예요. 캐나다랑. 그래서 워홀이 또 돼 있고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프랑스, 뭐 독일, 핀란드 쟁쟁한 나라들이죠.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뭐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그리고 여기 우리 한국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기 국적자들이 만약에 PNP로 영주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요. 어떤 프로그램에. 그러면은 SK주 입장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안 싫어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노르웨이 국적자나 대한민국 국적자나 뭐 스위스 국적자가 워킹홀리데이로 와가지고 일을 6개월을 했어요. 자격이 되는데 받기 싫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을 굳이 이 프로그램에서 안 받겠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죠. 이건 워홀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지금 SK주뿐만이 아니라 이 저숙련, 비숙련직 쪽에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 국적 분포가 대충 어떻게 되나요? 이 SIMP가 이렇게 복잡하게 정책을 수정한 게 그런 의도가 있어요. 특정 국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좀 방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 35개국 딱 리스트만 봐도 만만치 않은 국가들인데 이 나라 사람들 굳이 안 만든다고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게. 자,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가 기본적으로 인식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 캐나다에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워킹홀리데이는 뮤추얼합니다. 상호 간에 기브앤테이크 하는 거라서 캐나다인들도 이 국가들로 워킹홀리데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그런데 딱 35개만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 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경험을 해서 경험하러 온 거지 영주권 따라고 주는 워홀 비자가 아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사실일 수도 있죠. 원래 취지는 그렇긴 해요. 경험이 위주인 거지 이게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워킹홀리데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홀리데이로 오픈 워크 퍼밋 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에서 영주권을 자격이 되면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왠지 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디 있냐? 자,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ORPA,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22번 Temporary Resident 22조고요. 그 22조의 2항, 이 듀얼 인텐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듀얼 인텐트가 뭐예요? 이중 의도예요. 의도가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렵게 적혀 있긴 한데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자가 설령 영주권자가 되고 싶다는 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도 만약에 IRCC 오피서가 이 사람의 그 템포러리 퍼밋이 그 체류 기간이 끝났을 때 캐나다를 떠날 거라는 판단이 들면은 설령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나 들어와서 그냥 템포러리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영주권 받고 싶어 라는 게 눈에 보여도 이 IRCC 오피서는 이 사람을 거부하지 못해요. 권리예요, 권리.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워킹홀리데이 보유자여도 이 캐나다에 들어와서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됐든 PNP의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요건을 채우면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톡 까놓고 말해보죠.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자격을 채운다는 건. 능력이 되는 사람을 왜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허용한 이 퍼밋의 종류에 따라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35개 이 선택된 국가의 사람들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PNP에서 막는다? 말이 안 돼요.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도 이게 다 네고시에이션을 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워킹홀리데이예요. 생각보다 워킹홀리데이 이 비자의 위상이 되게 큰 거고요. 대한민국은 혜택받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캐나다 입장에서. 뭐 대한민국 정도면은 우리 잘 나가는 나라고, 예? 우리 강소국 아닙니까? 그렇죠? 선진국인데 캐나다에서 이 사람들을 뭐 워킹홀리데이를 안 줄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좀 약간 당연시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예.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겁니다. 다만 그 한국과 캐나다 간에 워킹홀리데이로 이렇게 사람들이 교류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SK주는요, 이렇게 워홀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채워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리저리. 그 SK주는 작은 주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워크 펌이 가진 사람들 함부로 못 내칩니다. 그 PGWP랑 SOWP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SK주에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여기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수용이 안 돼가지고 뭐 캡트 섹터니 뭐니 온갖 제한 두고 제약 두고 사람들 받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타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다 그거 자격 되게 하면은 이거 카오스죠. 행정적으로도 좀 단순화하려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리고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SK주를 얘기하는 건데 그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 SK주 거주자들을 우대를 하려고 하는 그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워홀로 들어온 사람들도 똑같이 SK주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레드 오렌지 이글스님 말씀처럼 아주 좋은 말씀인데 워킹홀리데이는 PGWP 끝나고 영주권을 받지 못했을 때 최후의 필살기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35살 이하면은 워킹홀리데이가 사실상 PGWP랑 똑같잖아요.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이 어디에서나 어떤 고용주 밑에서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PGWP 기간이 늘어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PGWP는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학업 점수도 가지고 플러스 오픈 워크 퍼밋으로 또 기회를 가지고. 자, 이게 얼마나 혜택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5개국, 200개가 넘는 전 세계 국가 중에 35개국의 국적자만 PGWP 이후에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워홀로.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진짜. 예, 진짜 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워홀이 됐든 PGWP가 됐든 오픈 워크 퍼밋은 진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현명하게 이거를 사용을 해야 한다. 캐나다는 기술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길 바라죠. 게다가 워홀이 만기됐을 때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은 나라만 준다고 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아까 35개국 리스트 보셨겠지만 불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예, 근데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들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워홀 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냥 몇 억짜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대 4년까지 그냥 오픈 워크 퍼밋 어떤 주에서 어떤 고용주 밑에서도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비자인데 이건 진짜 몇 억짜리 맞아요. PGWP도 그 대단한 PGWP도 맥시멈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받으려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돈과 시간을 얼마나 써야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몇 억짜리 맞아요. 예.